다음 화면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제 앞에서는 음양 오행이라는 걸 가지고요 둘로 나눌 수 없다니까 오늘은 학습 차원에서 음양 오행을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음양 오행이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음양 오행이라는 성질들은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플러스라든지 또는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둘로 딱딱 이렇게 나눠 갖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절대적인 개념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둘로 양분돼서 할 수 있는 동양의 사고방식은 이런 게 아니고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음양의 마음은 서로 균형을 이룬 그래갖고 음이 반이면 양도 반 그리고 음이 3분의 2면 양은 뭐 3분의 1 그런 식으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반인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서로 우리 인체라든지 사람 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 몸에서도 음양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골고루 갈 수가 있는데 이 음양이 무너지게 되면 감기란 바이러스가 바로 침투하게 되니까 몸이 가지고 있는 음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항상성 기능이 음양의 조절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양이 무너지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음양은 항상 절반씩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대표되고 있는 것들이 세 번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음의 체질, 그래갖고 뭐 주로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다든지 또는 뭐 인내심이 강하다든지 또는 뭐 부드럽다든지 그런 것들이 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내지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양의 성질 내지는 양의 체질을 보시면 양의 체질은 이 음에 비해서 뭐 이렇게 활동적이라든지 또는 뭐 참을성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좀 세심하지 못하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양의 체질 내지는 속성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체질하고 양의 체질들은 서로가 상반되는 또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가 딱딱하면 다른 반대 상대는 뭐 부드러운 또 상대가 강하면 반대편은 좀 약한 이런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전 양면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모양새가 동전 양면처럼 이런 절반의 어떤 상대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데 대신 동전 양면처럼 이 만나고 있는 면이 일직선 이런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 관계는 이 곡선의 부드러운 S자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시면 양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게 양이고 그 다음에 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성질. 자, 이런 게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은 뭐 밝고 그 다음에 음은 좀 어두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조들이 이 음양을 표현할 때 음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음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음이라는 작은 것 또는 어두운 것부터 시작돼 갖고 양이라는 점점 커지는 또는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양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작은 것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커지는 또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양오해, 음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이라는 것은 부호로 한 줄기가 가다가 이렇게 끊어졌는 그런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앞에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 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일자로 쭉 가다가 한번 쉼이 있고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모양 표시를 음으로 표시하고 양이라는 표시는 부호로 이렇게 쉼이 없는 끊어짐이 없는 쭉
한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랑 양을 이렇게 음양을 기호 내지는 부호로 표시한 이유는 절대적인 또는 고정된 이런 관념 내지는 개념을 갖지 말라는 선조들의 깊은 뜻을 가지고 음이라든지 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시 변화하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이유에서 부호 내지는 기호로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 음양의 성질을 보시면 앞에서 하고 유사한 것처럼 이 양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강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렇게 딱딱한 그리고 강한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철 그다음 나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람으로 하면 남자 그 다음에 희망 밝음 그 다음에 부로 얘기하면 부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상대적인 원리로 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는 부드러운 또는 겨울철 그다음에 암석 남자 반대 여자 그다음에 희망 반대 절반 그리고 밝음 내지는 밝다의 반대인 상대적인 어둠 그리고 부자 대신에 가난한 자 또는 빈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대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음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 것처럼 음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해가 떠갖고 낮에 정오에 해가 가운데 걸렸다가 해가 넘어가면 음의 공간이 다시 양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음양이라는 것은 항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양의 기운이었다.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음의 기운으로 바뀌고 음의 기운이 있던 것은 다시 양의 기운으로 바뀌는 거고 이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3번 줄에 있는 거하고 4번 줄에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낮과 밤은 서로 이렇게 교차되듯이 달이 차면 기울고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도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사계절 이렇게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음양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태극의 모양을 가지고 설명드렸는 것처럼 음극 즉 양생, 양극 즉 음생이라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나타나고 양이 극이 달하면 음이 나타난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정도의 단어들은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다음에도 충분히 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음양오행을 풍수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며 보시는 것처럼 이 음이라는 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에서 보시는 음양에 대비해서 이 산은 음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산하고 낮은 산을 또 음양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은 것은 음이고 높은 것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시면 낮은 게 음이어야 되는데 이 풍수에서는 높은 게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낮은 산이 음이 아니고 높은 산이 음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 구분이 산만 조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은 산은 그 다음에 이 산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높은 산하고 낮은 산을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낮은 산이 음이고 높은 산이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은 높은 산이 그리고 낮은 산이 양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좌선용, 우선용 구분할 때도 있는데 오른쪽 우선용을 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움직이는, 흘러가는 또는 역동적인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물을 양의 기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의 기운으로 보고 계시니까 물은 양. 그 다음에 높은 산, 낮은 산 구분했을 때 낮은 산은 마찬가지로 양. 그리고 이 산의 기운이 오른쪽으로 내려오냐 또는 왼쪽으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때
왼쪽으로 내려가는 용을 가지고 좌선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좌선용을 가지고 양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